1995년 그녀는 공군 파일럿이었던 시절의 기억을 잃고 크리족 전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녀는 지구에 불시착하게 되고, 그런 그녀를 발견하게 된 닉 퓨리는 그녀와 함께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위협을 감지하고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4월에 개봉하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초석이 될 영화입니다. 영화 캡틴 마블입니다. 많은 수식어가 붙은 영화입니다. 마블 최초의 여성 히어로 영화라는 점과 4월에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전초전이 될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듯 개봉 첫날부터 상당히 높은 예매율을 보이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어땠는가? 제가 보기에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우선 단점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마블은 좋은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CG와 액션 등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는 디즈니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실사 촬영 부분을 줄이면서 CG나 편집 작업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브리 라슨의 달리기는 어쩔 수 없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액션이나 몸짓 같은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느껴집니다. 편집의 힘으로 많은 부분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등장하는 그녀의 액션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사실 브리 라슨은 캐스팅 단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코믹스에서 등장하는 캐롤 댄버스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는 생각보다 어울린다 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100% 맞아떨어진다는 아니었습니다. 우선 캡틴 마블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다부진 느낌이 안 듭니다. 너무 약해 보인다는 것이죠. 기존의 마블 히어로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스가 느껴집니다. 기존 여성 히어로를 연기하고 있던 스칼렛 요한슨이나 엘리자베스 올슨을 보면 상당히 포스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브리 라슨에게는 그 포스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영화 블랙팬서의 티찰라처럼 능력이 없어도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세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인물이 힘을 가지게 되면서 더욱 강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반대로 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인물이 힘을 가지게 되면서 엄청 강해지는 것을 노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그런 것이 느껴지는 지점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힙한 여성, 그 정도로만 보인다는 것이죠.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마블 영화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영화에 등장하는 떡밥들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만약 이 영화가 마블 영화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흥미를 가질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화가 보여주는 액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은 힘의 크기가 비등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하다 보니 긴장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물이 위험을 당하는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위협적으로 보였는데 그것이 큰 위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대부분의 위험이 이런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90년대가 배경이기 때문에 당시 문화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가게는 한국에서는 영화마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블록버스터와 비슷한 비디오 가게인 영화마을이 존재했기 때문에 번역을 영화마을로 했으면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실드 요원이 댄버스를 블록버스터 거리라고 지칭을 하는데 번역에서는 단순하게 표현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야기하려는 주제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브리 라슨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 비슷한 영화가 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댄버스와 스크럴이 겪는 상황에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스크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해야만 했는지와 댄버스의 목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블랙팬서가 있었다면 2019년에는 캡틴 마블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회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 속에 잘 녹여내었고 캡틴 마블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되면서 그 진정한 의미에서 히어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영화는 어벤져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는 아닙니다. 솔로 영화는 그 인물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때문에 인물에 대한 설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나름 성공적인 방식으로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인물의 과거를 보여주는 방식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인물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능력이 다른 영화에게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벤져스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캡틴 마블이라는 인물에 집중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어벤져스가 개봉하기 직전에 개봉했다는 점은 이 인물이 어벤져스라는 영화에서 크게 활약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큰 틀 안에서 이 인물이 보여주는 활약에 대한 예고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엔드게임에서 캡틴 마블이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느냐에 따라 이 영화의 평가가 같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나름 괜찮게 본 캡틴 마블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합니다.
마블 영화라는 장점을 빼면 크게 흥미가 가는 영화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영화가 어벤져스 엔드게임 직전에 배치된 이유 역시 단순히 스토리 전개상 그런 것이 아니라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재미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어벤져스 전에 배치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캡틴 마블이 갑자기 등장해서 어벤져스를 구한다는 것도 조금 갑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좋은 마블은 이 영화를 안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마블 영화를 시작 안 한 분이라면 모를까 시작을 했다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앤트맨과 와스프를 받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볼 예정이라면 꼭 봐야 하는 영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영화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 영화의 대부분은 의외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의외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맞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편견을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별일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반란, 그리고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것 아닌 이유, 그것이 영화의 핵심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속에 스탠리 추모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이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